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위안부 성금의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와 기억연대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논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했던 문제는 그 많은 후원금 도대체 어디에 썼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위안부 후원금으로 10억 엔인가 했을 때 어떤 할머니 받으려고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윤미향 대표가 못 받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받아가지고 내 억울한 부분을 좀 털고 싶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못 받게 했느냐. 할머니 그거 지금 받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안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논란도 한번 좀 짚어보고 과연 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게 투명하게 좀 공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대협이라고 하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인데 그게 이제 정의기억연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전신인데요. 6년간 거둬들인 후원금이 3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출 항목이 제대로 이렇게 구분이 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문제를 삼았더니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의기억연대는 세상 어느 NGO가 기부금 내역을 샅샅이 공개하느냐라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의심을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시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줍니다. 저는 그걸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이것은 정말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2017년에는 2015 한일 합의를 반대하며 화해치유재단이 지급하는 10억 엔을 거부한 할머니들을 위해 100만 시민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총 7억 100만 원을 지정 모금했고요. 일반 후원금을 더해서 8억 원을 8명의 할머니들에게 1억 원씩 여성인권 상금의 이름으로 지급하였습니다. 3개년도 일반 기분 수입이 22억 1,900여만 원 정도에서 실제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지출된 비용이 9억 1,100여만 원으로 41% 정도 됩니다. 예, 한번 좀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정규환 평론가, 지금 정의연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손해도 많이 보고 할머니들을 위해서 내가 참 최저임금 받고 강연료도 기부하고 그랬는데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또 아쉬움도 털어놓고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돈 문제가 되다 보니까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의연이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와 이제 진실 게임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제 운동단체가 가치지향적인 단체가 정말 할머니가 그 본인의 기억이 달라지고 있는 것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연세가 92살이기 때문에 저분이 얼마나 또렷한 기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셨고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하는데 할머니는 혼자서 기자회견을 했고 저분들은 4분, 5분이 나와서 자신들이 쓴 돈이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 저 운동이 가지는 원래 가치가 저런 것이었느냐. 저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왜 할머니가 저런 얘기를 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도 삼아야 하고 또 본인들이 무엇을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이렇게 해서 정말 입증을 해보자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조금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 시각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저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우리 이용주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됐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고 싶어요. 네. 일본에서는요, 위안부 문제를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할 때마다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없다라고 본인들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그때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할머니들의 기억이 증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들의 기억이 왜곡됐다라고 자기 부정하는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일본만 좋아할 일을 왜 이런 시민단체 분들이 저렇게 부끄럽지도 않게 저런 말들을 하는지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질 않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할머니들께 더 진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고 기부금을 뭐 밝히는 사회단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니까 밝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부금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픈 지적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법이 있어요. 예. 어떤 법이 있냐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줄여가지고 기부금품법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기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남의 돈을 받는 거잖아요.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핏 보니까 그 뭐 회사는 공개를 갖다가 제대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회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럼 회사는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주주들이 돈을 갖다 버는 거니까 그런 건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자영업자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들 돕자. 실직자들 어려우니까 실직자들 돕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기부를 갖다가 유도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기부금품법에 의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그 금품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모집도 엄격하게 하는 거고요. 사용하는 것도 엄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2조에 보면요.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모집할 때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그 모집 비용의 그 비용도 충당 비율도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 40몇 억 되니까 이때는 13% 이하까지밖에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을 갖다가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처벌까지 징역까지도 살 수 있게끔 기부금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NGO 단체가 시시콜콜하게 모든 걸 다 밝히는 NGO 단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일단 저런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세세하게 지출 항목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실제 그 피해자 지원에 쓰이는 돈보다도 그 단체를 운영하거나 유지해 나가는 데 들어가는 사실 돈이 더 많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정의원에서도 그 전에 있던 전신에서부터 이것을 그러니까 회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혜자 수가 뭐 갑자기 49명이다, 10명이다가 9,999명이다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땐 투명성하고 신뢰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뭐 정의원이 정말 무슨 부정을 저질렀다는 건 사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지금 저런 식으로 해명하는 방식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계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좀 조목조목 밝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밝히기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된 어떤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을 좀 미리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지냈던 윤미향 당선자의 자녀가 외국에서 유학 중인데 그 부분을 놓고도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혜진 당선자가 윤미향 부부 수입 내가 알아봤더니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딸 유학비가 1년에 1억이 든다고 한다. 어떻게 감당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그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자는 일단 남편이 간첩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고 그 부분과 관련된 피해 보상금으로 유학을 보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조혜진 당선자 문제 제기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4년 동안에 49억 원이 모금이 됐는데 예. 그중에 할머니들께 지급된 건 9억 원이고 23억 정도를 이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의기억연대에서. 윤미향 당선인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는데 한 1년에 학비하고 생활비 하면은 적게는 5천, 많게는 1억까지 들어가는 생활을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데 이 두 분 윤미향 당선인과 이렇게 부분되시는 분의 그 1년 수입이 1인당 한 2,50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고정 수입이 장학금을 받는다라고 했지만 또 생활비는 또 어차피 들 테니까 그게 이제 안 맞으니까 이 의혹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얼만큼 윤리원에서 월급, 그러니까 연봉을 지급하는지 궁금하고 개인 활동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이 기자회견의 본질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개인의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저희가 다 공개를 해야 하는지. 그걸 중복 수령을 했다면 중복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저희가 교통비 정도로 지급을 했었고요. 이분이 야간으로 주야로 뛰고 해외 뛰고 이러는 거 돈으로 따진다면은 급여를 책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준으로 조금 못 미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누가요? 수십 차례의 강연에서 받은 강연비 전액을 정의기획연대에 기부한 사람입니다. 윤미향 전 대표님 남편분께서 대표로 계신 수원시민 신분이 있는데 실제로 정의원 홍보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정의원이나 뭐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지원 사업 중에서 윤미향 전 대표 친척이든 가족이든 수령한 내용이 있나요? 윤미향 대표뿐만 아니라 정의기억연대 지금 활동가들과 관계된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일단 윤미향 당선자는 해명을 하기는 했죠. 네, 그 시민당이 아마 해명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1994년도에 남매간첩단이라는 사건이 예. 있었는데 그때 그 남편이 간첩을 몰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무죄가 되면서 형사보상금을 1억 9천만 원을 받았고요. 네. 그렇게 가족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또 한 8,900만 원 정도를 민사보상금으로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딸이 이제 음대 쪽으로 유학을 갔는데 다 합쳐서 딸이 그러니까 유학을 가서 쓴 돈이 한 8만 달러, 9만 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또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 이게 바로 이제 윤 당선인의 그런 그 소명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제 음대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이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 지금 계속 과연 그 벌이로 자녀 유학을 보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한 그 근본은 돈을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썼느냐, 빠진 것, 사욕을 위해서 쓴 거는 없느냐, 이런 문제 제기인 거죠. 그러한 의심인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윤미향 당선인이 거짓말을 했어요. 예. 처음에 자녀 유학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니까 장학금 주는 대학을 찾았다.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은 뭐 학비가 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게 해명했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명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보니까 당신 자녀가 UCLA 다니는데 UCLA에는 외부인에게 장학금을 안 준다. 그리고 최소한 6만 5천 달러의 잔고가 있어야 유학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이러한 공고가 떠 있어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나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아니 남편의 간첩사건 보상금 2억 7,900만 원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딸 유학비 1억 365만 원을 사용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말이 1학기에 1만 달러밖에 안 드는 그러한 음대 대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대학에서 한 학기에 1만 달러밖에 안 드는 그런 대학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의원 평론가. 저는 이제 사건의 본질과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또는 마녀 사냥식으로 좀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예. 조혜진 의원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예를 들어 유학비 문제를 저렇게 터뜨려 버리면 이 사안의 본질은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과 정의기획연대의 얘기 이런 것의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이제 좀 그 바로 잡을 것인가 이 문제와 네.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확인되기 전까지 저는 마녀 사냥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보셨지만 저는 정의기억연대에 계신 분들이 본인의 헌신성을 바탕으로 저 운동을 저만큼 키웠으면 국민들이 질문하고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예. 무슨 저기가 정치판이 아니고 묻는 사람은 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묻느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 가래로도 못 막게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왜 윤미향 당선자가 운동가로서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마치 위안부 문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그러면서 그 이용수 할머니나 다른 분들이 상당 부분 소외를 받았고 반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출발했는데 갑작스럽게 1억짜리 영수증 가져왔어. 자, 우리 1억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돈이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10억 원을 줬을 때 받지 않는 할머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성금을 7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의기억연대가 1억을 보태서
8억 원을 각각 1억씩 나누어 준 것인데 예. 마치 할머니한테 돈 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수증을 내 보이듯이 이 사안의 본질을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저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누가 납득하고 이해를 해줄 것이냐. 이것은 진실 게임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와 태도에 대한 게임이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정의와 기억연대 기자회견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 날이 서 있는 것 같더군요. 아마 정규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참 헌신을 해서 이 NGO를 이끌어 왔는데 그런 걸 몰라주나 하는 그런 섭섭함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돈 문제는 민감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기부를 갖다가 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기부를 했겠습니까? 정신대 그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이 정말로 평생에 그 연세 드실 때까지 고생을 갖다가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십시일반 모인 돈이 5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드러나 보니까 그중에 상당 부분은 아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집활동 그런 그 일반 관리비 쪽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이 쓰였다라고 하는 게 저부터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의원 당선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문제가 커졌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윤미향 당선자는 옛날부터 공인이셨지만 지금은 국회의원 당선자라고 하는 공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공인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가 밝힐 수 있는 것들은 소상하게 밝혀서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태도가 정말로 이렇게 그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그럼 참 뭐라고 뭐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한 그 국민들의 그 아픔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또 하나 논란은요. 일본에서 주기로 했던 10억엔과 관련해서 윤미향 당선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 논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한 분이 나는 그 돈 받을란다. 그랬는데 받지 마세요. 저희가 따로 드릴 테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관련 녹취도 있습니까? 지난 30년간 이 운동을 같이 해 오셨고 가족같이 지내셨던 할머님이 표현하신 서운함 그리고 같이 했던 윤미향 전 대표님이 떠나셨을 때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모르셨을 것 같은 그 불안감 할머니께 원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좀 살뜰히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돼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 살뜰히 보살펴드리고 싶었습니다. 2015년 합의 때 8분만 거절했다고 하는 건데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 지원을 받으신 건지 두 번째로 이용사 할머니께서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정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30년 운동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우리 활동가 분들이세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사이 맨날 좋으시고 맨날 웃으십니까? 이 운동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몇 명이서. 그런 것들을 다 다독이면서 오는 과정에 혹시나 서운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반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화해치유재단의 기금의 수령 여부는 전적으로 할머니들이 결정하시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머니들이 여러 사정으로 기금을 수령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수령은 수령이고 저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할머니들에게 수령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사실 무근입니다. 정규환 평론가인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저는 이제 주객이 좀 전도된 것 아니냐. 이제 저분들 말씀이 틀린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렇게 아마 하셨을 거고요. 또 윤미향 당선자도 역시 그분들 만나서 할머니들께 뭐 받지 마라 받아라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할머니 뜻을 이제 따랐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 단체 이제 실제 주인이 누가 돼야 하느냐.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은 저분들의 말씀이 활동가들이 30년 동안 끌고 왔던 것.
그러면 최소한 피해 할머니와 본인들은 비슷한 위치에서 함께 고생을 했다. 저는 질문이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의기억연대의 대표나 전임 이사장은 정치권으로 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느냐. 자, 우리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느냐. 일본의 사죄를 받았느냐. 이것이 실현도 되기 전에 정치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럴싸한 논리로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피해 할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질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